안녕하세요. 2026년 우리나라의 일하는 환경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뭐랄까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매일 가는 내 일터가 그냥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진짜 나의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든든한 버팀목까지 되어준다면 어떠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법 하나가 살짝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무려 5개나 되는 주요 노동법이 한꺼번에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직장 문화를 아예 새로 짜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움직임으로 봐야겠죠. 이런 정보들은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출처, 바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나온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계획이 아니라 공식적인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큰 변화는 바로 투명성입니다. 이제부터 회사의 안전 관련 정보는 더 이상 그들만의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싹 다 공개된다는 거죠. 안전보건 공시제라는 이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회사들은 자신들의 안전보건 상태가 어떤지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이게 바로 책임 경영의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뭘 공개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회사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요. 실제로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통계, 작년에는 안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 정말 속속들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 회사가 정말 직원 안전을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만약에 안타깝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 공개됩니다. 이건 피해 근로자나 가족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거고요. 또 같은 사고가 다른 곳에서 반복되는 걸 막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은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가 훨씬 더 활성화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근로자 대표가 우리 동료 중에서 이 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장의 위험은 사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거기서 매일 일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 그냥 이름만 있는 명예직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근로감독관이 우리 사업장에 점검을 나올 때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돼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감독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되는 거죠. 위험성 평가 과정도 정말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도 위험 요인 찾고 평가하고 개선 계획 세우고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여기에 4단계, 5단계가 필수, 그러니까 의무 사항으로 딱 못 박혔습니다. 모든 과정에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요. 그 결과는 모든 직원들과 투명하게 공유해야만 합니다. 이제 위험 평가는 회사가 혼자 슬쩍 하는 숙제가 아니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푸는 문제가 되는 셈이죠. 세 번째 변화는요, 바로 돈. 우리 생계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인 안전망이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때문에 보험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 조사 과정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권리가 드디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회사가 문을 닫아서 월급을 못 받는 경우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도 더 강해집니다.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을 주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보장 범위가 확 늘어납니다. 특히 임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지막 3개월치를 보장해줬는데 이걸 마지막 6개월치로 2배나 늘려줘요. 퇴직금은 기존처럼 마지막 3년분이고요. 이건 정말 근로자의 생계를 지켜주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할 때 그 육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생깁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거나 다니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쉰다고 연락 오고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단기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게 새로 도입됩니다. 이 단기 육아휴직은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일주일 강의로 짧게 끊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2주를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제도를 보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담았다는 게 느껴져요. 자녀가 아플 때, 학교나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교나 휴원을 할 때, 아니면 방학 기간처럼 정말 이때 누가 하루만 봐주면 좋겠다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됐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법 개정안들, 이 조각들을 하나로 쭉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를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말은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핵심 단어는 바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하는 문화. 이게 바로 이 법들이 진짜로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법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책에 기록이 됐죠.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현실에서의 실천일 겁니다. 과연 이 새로운 청사진이 그냥 서류 위 멋진 계획으로만 남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일터에 모든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더 안전하고 든든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몫일 겁니다.